차정원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려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딸. 그 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한혜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드디어 모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차정원은 한혜라가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됐죠. 서재에 걸린 자기 그림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영채도 진실을 눈치챘습니다. 차정원이 바로 차수아,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것을요. 차정원과 주영채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돕기로 한 거예요.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차정원은 공난숙을 처벌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공난숙의 회사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어요. 횡령과 장부 조작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게 급변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시작해볼까요? 차정원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니, 쉬는 척하고 있어요. 사실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한혜라가 친엄마라는 걸 알았지만 아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25년간 자기를 버린 엄마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해요. 왜 버렸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차정원은 한혜라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서재에서 자기 그림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짓던 그 얼굴. 혹시 한혜라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이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차정원은 놀랍니다.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차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한혜라예요. 집 앞에 서 있어요. 차정원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못 본 척해야 할까요? 한혜라가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인터폰에 대고 말해요. 정원아, 나야.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차정원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아요. 차정원은 결정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만나는 게 낫겠죠.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사람이니까요. 차정원이 문을 엽니다. 한혜라가 서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엽니다. 들어가도 될까? 차정원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줍니다. 한혜라가 안으로 들어와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한혜라가 말을 시작합니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너 다 알고 있지? 내가 내 친엄마라는 걸.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아요. 한혜라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5년간 널 버려서. 차정원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25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나요? 한혜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차정원의 말이 맞으니까요. 차정원이 계속 말합니다. 왜 버렸어요? 왜 나를 조미양 아줌마한테 맡기고 떠났어요? 한혜라가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을 말해줄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차정원은 듣고만 있습니다. 궁금하긴 해요. 왜 자기를 버렸는지. 한혜라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25이었어. 내 아빠 차기범과 결혼하고 너를 낳았지. 행복했어. 비록 가난했지만. 차정원은 한혜라의 얼굴을 봅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한혜라가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빠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 주상철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차정원이 묻습니다. 아빠가 정말 죽인 거예요? 한혜라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누명이었어. 네 아빠는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있었고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차정원은 아빠가 억울했다는 걸 느낍니다. 한혜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갓난아기 안고 남편은 감옥 가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차정원은 한혜라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혜라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살인자의 아내래. 저 여자 조심하래.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어. 차정원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요? 한혜라가 대답합니다. 절망적이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가 진태석을 만났어. 차정원은 진태석이라는 이름에 반응합니다. 지금 남편이죠?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진태석은 내 첫사랑이었어. 대학 때 만났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 차정원은 들으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혜라가 계속 말합니다. 진태석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과거를 완전히 지우라고. 차기범과 너를 버리라고. 차정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예요? 한혜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와 함께 굶어 죽을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지. 차정원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지 않은 거네요. 한혜라가 고개를 숙입니다. 맞아. 나는 이기적이었어. 나를 선택했어. 차정원은 한혜라의 솔직함에 놀랍니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네요. 한혜라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 너를 조미향에게 맡기고 떠날 때 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 차정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한혜라가 고백합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인정해. 하지만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차정원이 비웃습니다. 꿈만 꿨다고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한혜라가 항변합니다.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빠가 막았어. 수목장도 조작하고 이름도 바꾸고 나를 막았어. 차정원이 묻습니다. 왜 막았을 것 같아요? 한혜라가 대답합니다. 나를 믿지 못했겠지. 널 버린 엄마니까. 차정원은 침묵합니다. 복잡한 심정이에요. 한혜라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발 기회를 줘.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게 해줘. 평생 속죄할게. 차정원이 반박합니다. 어떻게 속죄해요? 25년을 어떻게 되돌려요? 한혜라가 말합니다. 못 되돌려.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 차정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싫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조미향 아줌마가 엄마였어요. 한혜라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조미향이 엄마였다는 말이 너무 아파요. 한혜라가 울먹입니다. 알아. 미향이가 너를 잘 키워줬어. 고마워. 하지만 나도 내 엄마야. 너를 낳은 사람이야. 차정원이 소리칩니다. 낳기만 했죠. 키우지 않았잖아요. 차정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나쁜 엄마. 아니에요.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날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한혜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차정원의 말이 너무 아프거든요. 한혜라가 애원합니다. 제발 기회를 줘.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게 해줘. 차정원이 비웃습니다. 엄마 노릇. 지금 와서요? 25년 늦었어요. 한혜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차정원은 한혜라가 무릎 꿇는 모습을 봅니다. 이상한 기분이에요. 복수하고 싶었는데 막상 엄마가 무릎 꿇으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제가 용서할 것 같아요? 한혜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정원을 봅니다. 한혜라가 말합니다.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많아. 2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차정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변명 같으니까. 한혜라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변명이 아니야. 진실이야. 나도 고통스러웠어. 너를 버린 게 평생의 후회야. 차정원은 한혜라를 봅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정원이 묻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는 거예요? 25년간 뭐 했어요? 한혜라가 설명합니다. 찾았어. 계속 찾았어. 하지만 네 아빠가 널 숨겨놨어. 수목장도 조작하고 이름도 바꾸고. 차정원은 놀랍니다. 아빠가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아빠는 내가 널 찾지 못하게 막았어. 나를 믿지 못했나 봐. 차정원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니. 한혜라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내 아빠 입장에서는 나를 믿을 수 없었겠지. 내가 널 버렸으니까. 차정원이 묻습니다. 그럼 왜 버린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한혜라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살인자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어. 그래서 진태석을 만났고 재혼했어. 차정원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새 인생을 위해서? 한혜라가 고개를 숙입니다. 맞아. 나는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을 위해 널 희생시켰어. 차정원은 한혜라의 솔직함에 놀랍니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네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알았어요.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한혜라가 애원합니다. 아니야. 할 말 많아.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싫어요. 당신 보기 싫어요. 당장 나가세요. 한혜라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문으로 향해요. 문 앞에서 한혜라가 돌아봅니다. 나 포기 안 할 거야. 계속 찾아올 거야. 내가 날 받아줄 때까지.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혜라가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차정원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미워하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해요. 한편 공난숙의 회사에 금융감독원 조사팀이 도착합니다. 공난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팀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협조 잘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회계장부를 요구합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눈짓합니다. 구실장이 서류를 가져와요. 조사관들이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요. 시간이 흐르고 조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뭔가 발견한 거예요. 조사관이 공난숙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 계좌는 뭡니까? 개인 계좌로 보이는데요. 공난숙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그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조사관이 따져 묻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난숙은 할 말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지출 내역은요? 명품 구매,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이게 다 회사 돈으로 한 겁니까?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제가 회사 일로 필요해서.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횡령이 확실해 보이네요. 공난숙은 패닉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질문을 퍼붓죠.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공난숙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해야 해요. 공난숙은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습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뭡니까? 가공의 거래 내역인데요. 공난숙이 당황합니다. 그건 회사 운영상 필요해서.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허위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거죠? 이것도 범죄입니다. 공난숙은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조사관이 질문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는요?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가 개인 명의로 넘긴 건가요? 공난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딱 걸렸어요. 구 실장이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대충 계산해도 횡령액이 100억이 넘네요. 공난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100억? 조사관이 말합니다. 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여기에 탈세, 배임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공난숙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조사관이 경고합니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다 밝혀질 거예요. 공난숙은 고민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까요? 공난숙이 결심합니다. 조사관님, 시간 좀 주세요.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어요. 조사관이 허락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가고 공난숙은 주저앉습니다. 구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넵니다. 회장님, 물 드세요. 공난숙이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져요. 구실장이 걱정합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난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 갈 시간 없어. 변호사부터 만나야 해. 공난숙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말합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난숙이 소리칩니다. 검찰? 안 돼요. 제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조사관이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횡령액이 너무 크고 증거가 명확합니다. 공난숙이 애원합니다. 제발요. 저한테는 딸이 있어요. 딸 생각해서라도 봐주세요.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공난숙은 절망합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조사관이 추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 계좌가 동결될 겁니다. 더 이상의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서요. 공난숙이 놀랍니다. 계좌 동결? 그럼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해요? 조사관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회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조사관들이 나가고 공난숙은 주저앉습니다. 구실장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공난숙이 울먹입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구실장이 위로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봐야죠. 공난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소용없어. 증거가 너무 많아. 나 감옥 가는 거야. 공난숙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공난숙이 생각합니다. 누가 고발한 걸까? 차정원, 주하늘. 공난숙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주영채는 엄마 회사에 금융감독원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영채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합니다. 주영채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겨요. 엄마 공난숙. 평생 자기를 도구로만 생각했던 사람.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하지만 그래도 엄마예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 키워준 사람. 주영채는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전화합니다. 정원아, 내가 제보한 거 맞지?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응. 내가 했어. 주영채가 묻습니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차정원이 설명합니다. 공난숙은 처벌받아야 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횡령도 했고 사람들 인생도 망쳤잖아. 주영채는 이해합니다. 차정원의 말이 맞아요. 엄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주영채가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 약속대로 나는 비리 자료 넘겨줄게. 차정원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마워, 영채야. 용기 내줘서. 주영채가 한숨을 쉽니다.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엄마한테서 자유롭고 싶어. 차정원이 이해합니다. 알아. 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주영채가 묻습니다. 그런데 넌 괜찮아? 한혜라 만났다며. 차정원이 한숨을 쉽니다. 응. 오늘 집에 찾아왔어. 주영채가 궁금해합니다. 어땠어? 뭐라고 했어?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미안하대. 용서해달래. 25년 전 얘기를 다 했어. 왜 나를 버렸는지. 주영채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해됐어? 차정원이 복잡하게 말합니다. 조금은. 한혜라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용서는 못하겠어. 주영채가 조언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르지 마. 나도 엄마 일로 머리가 복잡하거든. 차정원이 걱정합니다. 너 괜찮아? 공난숙 감옥 갈 수도 있대. 주영채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알아. 그게 무서워. 엄마가 감옥 가는 거. 차정원이 위로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공난숙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야. 주영채가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미워도 엄마잖아. 차정원은 이해합니다. 자기도 한혜라에 대해 비슷한 감정이니까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 우리 서로 도우면서 이겨내자. 주영채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차정원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이제 진짜 친구니까. 주영채가 미소 짓습니다. 응. 진짜 친구. 두 사람은 전화를 끊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주영채는 결심합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봐야겠어.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영채가 공난숙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저예요. 공난숙이 놀라며 대답합니다. 영채야, 너 전화하다니 놀랍네. 주영채가 말합니다.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공난숙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딸이 만나자고 하다니. 공난숙이 묻습니다. 어디서 볼까? 주영채가 대답합니다. 회사로 갈게요. 30분 후에요. 차기범은 딸 차정원을 만나러 갑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차정원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오는 모습이 보여요. 차기범이 다가옵니다. 정원아, 기다렸니? 차정원이 미소 짓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죠. 차기범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정원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요. 차기범은 딸의 표정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게 보여요. 차기범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한혜라 만났다며. 어땠어? 차정원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 집에 찾아왔어요. 차기범이 놀랍니다. 집까지 찾아갔어? 뭐라고 하던? 차정원이 설명합니다.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25년 전 얘기를 다 했어요. 왜 날 버렸는지. 차기범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해됐어? 차정원이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조금은요. 한혜라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25의 남편은 감옥 가고 아기는 안고. 차기범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 때문에 한혜라가 고생한 거니까요. 차기범이 말합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살인 누명만 안 썼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차정원이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누명이었잖아요. 차기범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누명이라도 결과는 같아.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잖아. 차정원은 아빠가 25년간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합니다. 차정원이 묻습니다. 아빠, 진짜로 안 죽인 거죠? 주상철이라는 사람.
차기범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죽였어. 난 죽일 사람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덮어 씌운 거야? 차정원이 묻습니다. 누가요? 누가 아빠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차기범이 한숨을 쉽니다. 모르겠어. 그때 수사가 엉망이었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날 범인으로 몰았어. 차정원은 분노합니다. 그럼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거네요. 차기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억울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증거가 있었으니까. 차정원이 묻습니다. 무슨 증거요? 차기범이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내 지문이 나왔대. 그리고 목격자도 있었고. 차정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아빠가 한 거 아니에요? 차기범이 항변합니다. 아니야. 누군가 조작한 거야. 내 지문을 어떻게든 현장에 남긴 거지. 차정원은 아빠를 믿습니다. 아빠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알았어요. 아빠 믿어요. 차기범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마워. 너라도 날 믿어줘서. 차정원이 아빠를 봅니다. 그런데 아빠, 왜 수목장 조작했어요? 왜 엄마가 날 못 찾게 막았어요? 차기범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건 너를 지키고 싶었어. 차정원이 묻습니다. 뭐로부터요? 차기범이 설명합니다. 하네라로부터. 하네라가 다시 나타나서 널 빼앗아갈까봐 무서웠어. 차정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친엄마인데 왜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차기범이 대답합니다. 하네라는 널 버렸어. 진태석과 재혼하려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차정원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네라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차기범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하네라는 건양그룹 부회장이 됐잖아. 재벌이야. 만약 너를 찾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차정원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차기범이 설명합니다. 빼앗아갈 거야. 법적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전과자고 하네라는 재벌이니까. 차정원은 아빠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빠는 자기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아빠, 저는 안 빼앗겨요. 아빠가 제 진짜 부모예요. 차기범은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차정원이 아빠 손을 잡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겠어요. 아빠가 조미양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저 키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차기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미향이는 내 친구였어.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부탁했지. 수아를 잘 부탁한다고. 차정원이 묻습니다. 조미양 아줌마는 어떻게 날 키울 수 있었어요? 돈도 없었을 텐데. 차기범이 설명합니다. 내가 보험금을 미향이한테 줬어. 그걸로 너를 키우라고. 차정원은 놀랍니다. 보험금이요? 차기범이 대답합니다. 응.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들어놨던 보험이 있었어. 그걸 해약해서 미향이한테 맡겼지. 차정원은 아빠가 준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감옥 가면서도 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차정원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차기범이 딸을 안아줍니다. 포기? 절대 못해. 넌 내 딸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부녀지간의 끈끈한 사랑이 느껴져요. 차기범이 묻습니다. 그런데 정원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네라한테. 차정원이 한숨을 쉽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차기범이 조언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럴게요, 아빠. 진세미는 언니 차정원을 만나러 갑니다. 정원 씨, 저예요. 세미. 차정원이 놀랍니다. 세미 씨? 어떻게 여기를? 진세미가 설명합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원 씨가 제 언니라는 거. 차정원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부자매네요. 진세미가 말합니다. 이상해요. 오빠 약혼녀가 제 언니였다니. 차정원이 미안해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숨긴 거예요. 진세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상황이 복잡했잖아요. 차정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어요? 진세미가 대답합니다. 언니한테 부탁하고 싶어서요. 엄마 좀 만나주세요. 차정원이 거절합니다. 싫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진세미가 애원합니다. 엄마가 많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차정원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후회한다고 다해요? 25년이 후회로 지워져요? 진세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차정원의 말이 맞으니까요. 진세미가 말합니다. 알았어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주세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진세미가 나가고 차정원은 혼자 남습니다. 차정원은 생각합니다. 진세미는 착한 것 같아요. 언니를 생각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차정원은 여전히 한혜라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찾아옵니다. 정원 씨, 괜찮아요?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주하늘이 걱정합니다. 많이 힘들었죠?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힘들었어요. 한혜라 만나고 세미 씨도 만나고. 주하늘이 위로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차정원이 주하늘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하늘 씨. 항상 곁에 있어줘서. 주하늘이 미소 짓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감정이 느껴져요. 주하늘이 말합니다. 정원 씨, 저한테는 솔직해져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차정원이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품에서 웁니다. 한참을 울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다독여줍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한혜라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웁니다. 딸이 자기를 거부했어요. 진태석이 아내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한혜라가 울먹입니다. 정원이가 날 너무 미워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진태석이 위로합니다. 당연해. 25년간 버려졌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포기 안 할 거예요. 딸을 되찾을 때까지. 진태석이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 한혜라는 남편에게 고마워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세미가 부모님께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도 언니 설득해 볼게요. 한혜라가 딸을 봅니다. 고마워 세미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진세미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언니니까요. 가족이 힘을 합쳐서 차정원을 설득하기로 합니다. 공난숙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옥 가는 건가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난숙이 패닉에 빠집니다. 안 돼요. 절대 감옥 갈 순 없어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자수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난숙이 소리칩니다. 자수. 제가 범죄자가 되라고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미 범죄는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벌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예요. 공난숙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공난숙이 묻습니다. 딸은요? 영채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따님은 관련이 없으니 괜찮을 겁니다. 공난숙은 안도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공난숙은 딸 주영채에게 전화합니다.
영채야, 엄마야. 주영채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왜요? 공난숙이 애원합니다. 엄마 좀 도와줘. 감옥 갈 것 같아. 주영채가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공난숙이 울먹입니다. 엄마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외면하는 거야? 주영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외면할 거예요. 엄마도 저를 항상 외면했잖아요. 공난숙은 충격을 받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공난숙이 말합니다. 알았어. 혼자 감당할게. 너는 내 인생 살아. 주영채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엄마를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차정원이 주영채에게 전화합니다. 영채야, 괜찮아. 주영채가 울먹입니다. 정원아, 나 엄마한테 너무한 것 같아. 감옥 가는데 외면했어. 차정원이 위로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공난숙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지는 거야. 주영채가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미워도 엄마잖아. 차정원은 이해합니다. 자기도 한혜라에 대해 비슷한 감정이니까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 주영채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공난숙이 드디어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 위기에 처합니다.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난숙이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차정원과 한혜라는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진태석과 진세훈, 진세미까지 모두 모인 자리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프러포즈를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차정원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요?